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읽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 시간만큼은 멈춰 서서 지금 여기 삶을 함께 읽어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걸까?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었고, 가정에서 중심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했고, 저녁이면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할 일이 있었고, 명절에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았고, 전화도 자주 울렸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물었고,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언제나 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가 사라지면 갑자기 허전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사람들도 멀어집니다. 예전처럼 찾는 이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무언가 배워야 할 것 같고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묻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취미라도 하나 가지세요. 놀기만 하면 늙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쓸모없음을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쓸모에 대해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목수 한 명이 거대한 나무를 지나칩니다. 가지는 구부러지고 줄기는 울퉁불퉁합니다. 나무 껍질은 거칠고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목수는 한 번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저 큰 나무는 매지 않으십니까? 목수가 대답합니다. 저 나무는 쓸모가 없어 기둥으로도 가구로도 쓸 수 없거든. 배로 만들기에도 부적합하고 관으로 쓰기에도 모양이 안 나와.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냥 베어서 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목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땔감으로도 쓸모없어. 연기만 많이 나고 불도 잘 안 붙거든. 장자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베이지 않았다. 덕분에 천년을 살 수 있었다. 쓸모 있는 나무는 일찍 잘립니다. 반듯한 나무는 기둥이 되고 아름다운 나무는 장식이 됩니다. 향기로운 나무는 제사상에 오르고 단단한 나무는 수레바퀴가 됩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가지를 꺾습니다. 제목이 될 나무는 자라기도 전에 찍혀 나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무 자신의 삶은 끝납니다. 쓸모없는 나무만이 바람을 맞고 비를 맞으며 자기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갑니다. 봄에는 새들이 깃들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낙엽을 떨구고 겨울에는 눈을 맞습니다. 누구에게도 쓰이지 않았기에 자기 삶을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쓸모 있다는 건 누구에게 유용하다는 말인가? 직장에서 쓸모 있다는 것은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쓸모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에서 쓸모 있다는
그것은 생산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 쓸모가 사라졌을 때 밀어서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평생 역할만 해온 사람은 역할이 없어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이름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명함이 없어지면 소개할 말도 없어집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 없어진 순간이야말로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때라고. 누군가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역할에서 풀려나고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장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제자가 고민합니다. 저는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능력도 없고 남에게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장자가 웃으며 답합니다. 큰 나무 아래 그늘을 생각해봐라. 그 나무는 기둥이 되려 하지 않는다. 그냥 거기 서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쉰다. 새들은 그 위에 둥지를 틀고 짐승들은 그 그늘에서 더위를 피한다.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위안이 된다. 쓸모 있으려 애쓰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했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은 뒤로 밀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쓸모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쓸모없음을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자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군가를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과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살면 됩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셔도 되고 신문을 느리게 읽어도 됩니다.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둘째, 작은 쓸모없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산책을 나가도 목적 없이 걸어봅니다. 운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걷는 겁니다. 발이 가는 대로 눈이 머무는 대로 걸어봅니다.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냥 보는 겁니다. 책을 읽어도 배우려 하지 말고 그냥 읽어봅니다. 뭔가 얻으려 하지 않고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저 문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줄을 긋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얻으려 하지 말고 그냥 마주 앉아봅니다. 정보를 교환하지 않아도 되고 유익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시간을 함께
보내면 됩니다. 쓸모를 찾지 않으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 세상에도 나는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해내서가 아니라 여기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장자는 쓸모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쓸모없음의 가치를 말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역할이 아니라 존재였고 기능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쓸모를 요구합니다. 젊을 때는 생산성을, 나이 들면 경험을, 은퇴 후에도 여전히 뭔가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없어도 괜찮다고, 아니, 쓸모없기 때문에 온전히 살 수 있다고. 우리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쓸모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도 됩니다. 쓸모 없다는 것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베이지 않은 나무가 천년을 사는 것처럼 쓸모를 내려놓은 삶이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쓰이려 하지 말고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오늘 하루 쓸모없이 살아보십시오. 목적 없이 걸어보고 의미 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당신은 쓸모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있어서 이미 충분합니다. 평생 쓸모 있으려 애쓰며 살았다면 이제는 쓸모 없이 살아도 됩니다. 그게 진짜 당신의 삶입니다.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처럼 온전히 자기 삶을 사십시오. 베이지 않은 채 자기 자리에서 천년을 사는 그 나무처럼 말입니다. 삶은 언제나 정답을 주진 않지만 생각할 시간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삶을 읽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